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었던가 봐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지금 박지만 수행비서라고 하는 주 아무개 씨, 이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심근경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이게 심근경색이 그냥 지병으로 죽었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 우리 하지 않았어요? 심근경색에 대한 이야기? 심근경색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가 옛날에 심장마비로 사망, 이게 지금 얘기하는 심근경색이에요. 옛날에 중풍, 그게 뇌졸중, 이렇게 의학적으로 좀 더 세련되게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심장마비로 사망. 이건 뭐냐면 갑자기 죽음, 이렇게 되는 얘기거든요. 갑자기 죽으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원인을 모르고 갑자기 급서 한 거를 그냥 심근경색으로 사망,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요, 심근경색으로 사망은 부검을 했어 뭘 어쨌어 알 수 없는 거예요. 뭐에 의해 심장이 멎었느냐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부검을 해도 병사가 나오고 의문사가 막 병사로 그냥 이렇게 처리되는 것까지를 봤잖아요. 근데 부검도 하기 전에 심근경색 맞아, 의혹 없어 라고 하니까 더 이상한 거야. 근데 인위적으로 심근경색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약물 같은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요. 지금 백남기 그 노인 사망 때 얘기가 됐던 그 칼륨. 네, 칼륨을 어떤 형태로든지 정상적인 사람한테 일정량 이상을 주사를 하면요. 심정지가 오지, 일단은. 심정지가 오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부검을 하기 전에는 그냥 심근경색으로 사망인 게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일단 경찰이 내가 꼭 그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3일 전에 샤워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심근경색이 걸렸고, 그리고 부검한 결과, 부검 사진의 내용을 보고받은 결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총 7명이죠. 7명의 증인, 박용철, 박용수, 오촌간 살인사건의 증인 또는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본인 빼고 5명이죠. 박용수, 박용철까지 총 7명 중에 지금 3명이 죽었죠. 3명이 죽고 1명은 행불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1명이 있긴 있어요. 행불. 예, 행불이고. 근데 이 주 씨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두바이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희한하게 소름 끼치긴 해, 방송 초반부터. 굉장히 이것과 동시에 바로 이 죽음이 발표됨과 동시에 주진우와 총수가 나는 자살하지 않습니까 선언 한 사건으로서 굉장히 지금 그럼 거기 같이 갔던 사람이면 같은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김어준 총수가 또 밝힌 게 있는데요. 계속 죽이겠다는 협박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협박을 받고 있는 중에 한 명이 사망한 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이 사람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 간 살인 사건에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같이 술을 마셨다라고 했을 때 그 술 마신 자리에 박지만이 동석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예. 일단 그 주장이 있고, 그리고 신동욱을 중국에서 납치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얘기를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걸렸다가 그 신동욱에 대한 그 재판이 있는데 증인. 거기에 대한 이제 증인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박지만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만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0년 동안 수행비서로 박지만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다는 거야. 하필 이때에. 근데요,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그 뒷부분에 정말 소름이 쫙 끼쳤던 게 그거잖아요. 누군가가 라면을 먹다가 사망 이랬단 말이야. 라면을 먹고 왜 죽어 싶은데 너무 맛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너무 맛있어서 뿅 가서 죽어버려. 아니 그것도 라면을 먹다 사망. 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갑자기 이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 이런 거거든. 근데 너무 많이 죽어. 한두 명이 아니야. 제가 요즘에 새벽에 편집이 끝나면은 동네 한 바퀴를 엄청 크게 돌아요. 1시간 정도를 걸어요. 그러지 마, 칼 맞아. 그런데 그날따라 오촌 살인사건 관련한 에피소드를 듣고 있었어. 그 김호준하고 막 등등 목소리가 쭉 나오는데 새벽 한 3시, 4시 되니까요.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죽한 골목에는. 없죠. 요거는 정말 호러도 이런 호러가 어딨어. 지금 그거 범 국민적으로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네 뭐네 해가지고 아, 그런 사건이 있었냐고 이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마지막 증인을 죽여버리면 이거 우리 어쩌라는 거야. 호러는 아니고 이거 스릴러죠, 스릴러. 이게 그 데스티네이션이란 영화 있잖아. 거기서 어떻게 피해 갈라 그래도 피해자들이 다 죽는 게 그 공포 영화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죽은 사람은 차라리 깔끔하고 왜 죽었는지 이유나 알 수 있는 죽음인 건데 뒤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공포와 싸우다가 안 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자리에 있던 5사람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다 죽은 거야.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걸 호러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뭔가 초현실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죽는 게 호러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뭐 데스티네이션 내지는 뭐 데스노트 막 이런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스릴러 내지는 누아르지, 누아르. 이거는 이거 너무 이거 영화에서는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야. 그럼 합쳐서 봐봐. 정확하게 그 요소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 장르를 하나 만들어 봐봐. 이건 너무 복합 장르여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호러. 그다음에 스릴러. 누아르지, 누아르. 그래서 이렇게까지 핵심 증인을 다 죽여서라도 난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이 이 사람의 죽음에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방송 PD가 그런 발언을 그러니까 증인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할 증인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죽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판에는 혹시 그 한다는 사람이 주 씨였냐라는 질문이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서 정말 이건 이제 처음에 한두 번이 우연인 거지. 3번째부터는 이미 의심이 되기 시작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내 순서가고 노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정말 우연치 않게도 일어났어.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보호해야 되는 증인, 보호해야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언급됐던 사람 중에 하나가 실제 내가 그 범인이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한 사람의 증인마저도 살려둘 수 없었다라는 뭐 이런 이거 다음 후속편 나오게 되면 그 앞에 게 연속으로 같이 뜨게 생겼어 지금 그게.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뭔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 오촌 살인 사건이 원래 박지만이 했을 걸로 추정했던 사건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최순실이나 정윤회 쪽이겠는데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지만의 수행비서가 죽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 그럼 진짜 박지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걸 노려온 거일 수도 있는 거지. 박지만이 아니라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영화 우리가 뭐 암살 같은 데에서도 이정재가 반민특위에 고발이 돼가지고 그거를 증언을 해줄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딱 봤더니 목에 딱 칼을 맞고 죽었어. 증인을 살해한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아수라 같은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작대기도 죽고 은실장도 죽고 다 죽는단 말이야. 그거야. 이거는 그냥 장르가 느와르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비밀을 알고 있거나 혹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걸 죽이는 사람은 누굴까? 그 중에 대빵인 거지. 그 대빵이 누구냐? 그 대빵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모는 무서운 사람이야. 그리고 고모가 시켰어라는 뜻의 어떤 뉘앙스를 그 안에서 풍겼죠. 그래서 삐처리를 했죠. 거기 누구누구가 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언급되는 사람이 실제로 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연쇄적인 이 죽음의 배후에 그 산에서 같이 올라갔다고 하는 인도자 2명을 비롯한 많은 어떤
배우 공범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특검이 건드린다고도 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그 수사 조직들 그리고 과학 수사가 본격화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한번 파봐야겠다. 이제 더 이상 죽일 사람도 없으니까 도대체 이 죽음의 연관성은 무엇이고 무엇이 지금의 사태를 끌어왔는지 이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다시 재파헤쳐서 일종의 팩트성 다큐멘터리를 팩트를 역으로 찾아가는 다큐멘터리를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반드시 방영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이 죽음은 주 씨의 죽음은 이철성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알이 나오고 나서부터요. 원래 그 알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는 일부 수사 여부를 검토 후 판단해야 돼요. 경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박근혜 오촌간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그 다음날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게 저는 화근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원래 그렇게 빨리 할 게 아니라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 알로부터 받아서 문제 제기를 검토한 후에 이거를 수사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적으로 다음날 의혹만 가지고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저는 화근을 불렀다. 그리고 이 아까 우리 PD가 얘기한 건데 이것은 유경재단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용의자가 이익권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박지만과 박근혜와 박근령 셋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 암시는 박지만이 아니다라는 걸 암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근령 거기에 피해자란 말이에요. 원래 주인이 뺏겼으니까 깡패로. 그러면 주인은 이 세 자매 중에 주인은 바로 박근혜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근령과 당연히 맞서면서 그런 신동욱을 거죠. 납치하고 어쩌고 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박지만과 박근혜 둘 중에 하나인데 박지만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럼 누구야? 박근혜 또는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최 씨, 정 씨 등등이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자, 없는 그리고 거죠. 이 주 씨가 왜 자기 주인인 박지만이가 용의자라면 자기 주인을 물어뜯는 짓을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자기 주인이 아니거든요. 박근혜 씨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증언에 합류하게 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 박지만의 의도였다고 한다면 적어도 주 씨는 만약에 타에 의해서 살인됐다고 한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됐고 오촌간 살인 사건과 관련된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철성이는 아직도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거고 지금 주 씨의 죽음이 그냥 병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외인사의 흔적이 없으니 심근경색으로 보인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철성이 이 아이가 경찰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진과 자료를 보니 그렇다더라. 이렇게 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부검도 우리가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트위터도 그런 얘기 했지만 지금 경찰, 검찰을 믿는 놈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죠. 근데요, 보세요. 최 씨 집안에서 그 일을 봐주고 있었던 조순재. 조순재 같은 사람도 박근혜와 최태민과의 관계와 내지는 뭐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2007년도에 정두원 등을 만나서 쫙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거 선거 끝나고 나서 죽었단 말이야. 이 사람도 지금 우리 조순재 뭐 어쩌고 조순재 파일 얘기하지만 이 사람도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세요. 그거에다가 또 지금 최태민의 경우 최태민의 지금 아들로 최순실과 의붓오빠가 되는 사람이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최태민도 의문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2달 동안이나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그 사망 신고도 하지 않았고 하는 등등이 뭐 이렇게 암매장 비슷하게 그렇게 장례를 치렀고 하는 등등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박근혜에게 돈을 1조 원 가량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그때에 아버지가 이를테면 최순실 모녀 등등에게 휩싸여서 돌아가시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근혜는 같은 지금 앞면 뒷면 같은 관계로 서로 아주 핵심 코어로서 서로 믿는 그런 관계이고 그 주변에 그러니까 최 씨 집안과 그리고 박근혜의 박 씨 집안 쪽에서는 죽는 사람이 허다하게 나오고 있는 중인 거야. 이 둘의 핵심 코어가 결국 유경재단을 포함한 그런 재산 등을 온팡 다
먹기 위해서 그 나머지는 여러 가지의 이유로 죽는 한테 일정량 이상을 조사를 하면요. 심정지가 오지 일단은. 심정지가 오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부검을 하기 전에는 그냥 심근경색으로 사망인 게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일단 경찰이 뭐 내가 꼭 그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3일 전에 샤워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심근경색이 걸렸고, 그리고 부검한 결과 부검 사진의 내용을 보고 받은 결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총 7명이죠. 7명의 증인, 박용철, 박용수, 오촌 간 살인 사건의 증인 또는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본인 빼고 5명이죠. 박용수, 박용철까지 총 7명.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었던가 봐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지금 박지만 수행비서라고 하는 주 아무개 씨, 이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심근경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 이게 심근경색이 그냥 지병으로 죽었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심근경색에 대한 이야기? 심근경색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가 옛날에 심장마비로 사망, 이게 지금 얘기하는 심근경색이에요. 옛날에 중풍, 그게 뇌졸중, 이렇게 의학적으로 좀 더 세련되게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심장마비로 사망. 이건 뭐냐면 갑자기 죽음, 이렇게 되는 얘기거든요. 갑자기 죽으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원인을 모르고 갑자기 급서 한 거를 그냥 심근경색으로 사망,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요, 심근경색으로 사망은 부검을 했어 뭘 어쨌어 알 수 없는 거예요. 뭐에 의해 심장이 멎었느냐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부검을 해도 병사가 나오고 의문사가 막 병사로 그냥 이렇게 처리되는 것까지를 봤잖아요. 근데 부검도 하기 전에 심근경색 맞아, 의혹 없어 라고 하니까 더 이상한 거야. 근데 인위적으로 심근경색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약물 같은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예를 있죠. 들면요. 지금 백남기 그 노인 사망 때 얘기가 됐던 그 칼륨. 네, 칼륨을 어떤 형태로든지 정상적인 사람 중에 지금 3명이 죽었죠. 3명이 죽고 1명은 행불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됐는데,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1명이 있긴 있어요. 행불, 근데, 행불. 예, 행불이고. 근데 이 주 씨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두바이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희한하게 소름 끼치겠네, 방송 초반부터. 굉장히 이것과 동시에 바로 이 죽음이 발표됨과 동시에 주진우와 총수가 나는 자살하지 않습니까 선언한 사건으로서 굉장히 지금 그럼 거기 같이 공포심이. 갔던 사람이면 같은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김어준 총수가 또 밝힌 게 있는데요. 계속 죽이겠다는 협박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협박을 받고 있는 중에 1명이 사망한 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하죠. 이 사람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 간 살인 사건에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같이 술을 마셨다라고 했을 때 그 술 마신 자리에 박지만이 동석을 했다라는 주장이 그렇죠. 있어요. 예. 일단 그 주장이 있고, 그리고 신동욱을 중국에서 납치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얘기를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걸렸다가 그 신동욱에 대한 그 재판이 있는데 증인. 거기에 대한 이제 증인을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었던가 봐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지금 박지만 수행비서라고 하는 주 아무개 씨, 이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심근경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 이게 심근경색이 그냥 지병으로 죽었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심근경색에 대한 이야기? 심근경색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가 옛날에 심장마비로 사망, 이게 지금 얘기하는 심근경색이에요. 옛날에 중풍, 그게 뇌졸중, 이렇게 의학적으로 좀 더 세련되게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심장마비로 사망. 이건 뭐냐면 갑자기 죽음, 이렇게 되는 얘기거든요. 갑자기 죽으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원인을 모르고 갑자기 급서 한 거를 그냥 심근경색으로 사망,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요, 심근경색으로 사망은 부검을 했어 뭘 어쨌어 알 수 없는 거예요.
뭐에 의해 심장이 멎었느냐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부검을 해도 병사가 나오고 의문사가 막 병사로 그냥 이렇게 처리되는 것까지를 봤잖아요. 근데 부검도 하기 전에 심근경색 맞아. 의혹 없어. 라고 하니까 더 이상한 거야. 근데 인위적으로 신경경색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약물 같은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예를 있죠. 들면요. 지금 백남기 그 노인 사망 때 얘기가 됐던 그 칼륨. 네, 칼륨을 어떤 형태로든지 정상적인 사람한테 일정량 이상을 주사를 하면요. 심정지가 오지 일단은. 심정지가 오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부검을 하기 전에는 그냥 심근경색으로 사망인 갭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일단 경찰이 뭐 내가 꼭 그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3일 전에 샤워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심근경색이 걸렸고, 그리고 부검한 결과 부검 사진의 내용을 보고 받은 결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총 7명이죠. 7명의 증인, 박용철, 박용수, 오촌 간 살인 사건의 증인 또는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본인 빼고 5명이죠. 박용수, 박용철까지 총 7명 중에 지금 3명이 죽었죠. 3명이 죽고 1명은 행불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되는데,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1명이 있긴 있어요. 행불, 근데, 행불. 예, 행불이고. 근데 이 주 씨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두바이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 실투족을 알만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0년 동안 수행비서로 박지만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다는 거야. 하필 이때에. 근데요,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그 뒷부분에 정말 소름이 쫙 끼쳤던 게 그거잖아요. 누군가가 라면을 먹다가 사망 이랬단 말이야. 라면을 먹고 왜 죽어 싶은데 너무 맛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너무 맛있어서 뿅 가서 죽어버려. 아니 그것도 라면을 먹다 사망?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갑자기 이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 이런 거거든. 근데 너무 많이 죽어. 한두 명이 아니야. 제가 요즘에 새벽에 편집이 끝나면은 동네 한 바퀴를 엄청 크게 돌아요. 1시간 정도를 걸어요. 그러지 마, 칼 맞아. 그런데 그날따라 오촌 살인사건 관련한 에피소드를 듣고 있었어. 그 김호준하고 막 등등 목소리가 쭉 나오는데 새벽 한 3시, 4시 되니까요.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죽한 골목에는. 없죠. 요거는 정말 호러도 이런 호러가 어딨어. 지금 그거 국민적으로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네 뭐네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냐고 이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마지막 증인을 죽여버리면 이거 우리 어쩌라는 거야. 호러는 아니고. 사람 중에 한 사람. 예,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희한하게 소름 끼치게 방송 초반부터. 굉장히 이것과 동시에 바로 이 죽음이 발표됨과 동시에 주진우와 총수가 나는 자살하지 않습니까? 선언한 사건으로서 굉장히 지금. 그럼 거기 같이 공포심이. 갔던 사람이면 같은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김어준 총수가 또 밝힌 게 있는데요. 계속 죽이겠다는 협박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협박을 받고 있는 중에 한 명이 사망한 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하죠. 이 사람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 간 살인 사건에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같이 술을 마셨다라고 했을 때 그 술 마신 자리에 박지만이 동석을 했다라는 주장이 그렇죠. 있어요. 예. 일단 그 주장이 있고 그리고 신동욱을 중국에서 납치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얘기를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걸렸다가 그 신동욱에 대한 그 재판이 있는데 증인. 거기에 대한 이제 증인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박지만의 일거수일고 이거 스릴러죠, 스릴러. 이게 그 데스티네이션이란 영화 있잖아. 거기서 어떻게 피해 갈라 그래도 피해자들이 다 죽는 게 그 공포 영화의 특징이거든. 이게 처음에 죽은 사람은 차라리 깔끔하고 왜 죽었는지 이유나 알 수 있는 죽음인 건데 뒤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공포와 싸우다가 안 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자리에 있던 5 사람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다 죽은 거야.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걸 호러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뭔가 초현실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그런 죽는 거야? 게 호러인 아. 거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뭐 데스티네이션 내지는 뭐 데스노트 막 이런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스릴러 내지는 느와르지 느와르. 이거는 누가 이거 너무 이거 영화에서는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야. 그럼 합쳐서 봐봐봐. 정확하게. 그 요소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 장르를 하나 만들어 봐봐봐. 아 이건 너무 복합 장르여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호러. 그 다음에 스릴러. 느와르지 느와르. 느와르. 응. 그래서 이렇게까지 핵심 증인을 다 죽여서라도 응. 난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이 응. 이 사람의 죽음에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있어요. 그리고